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11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먼저 볼게요. 1번 다음 중 복식 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차변과 대변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된다. 올바른 표현이죠. 3번 모든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기록하여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올바른 표현이네요. 4번 재산 등의 증감 변화에 대해 개별 항목의 변동만 기록한다. 개별 항목의 변동만 기록하는 건 단식부기의 특징이죠. 원인과 결과를 모두 기록한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의 특징, 거래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 오류를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2번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핵심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면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즉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선택지 중에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건 1번 건물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우리가 현금성 자산의 정의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 단식 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의 특징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 또는 제품 재고 자산에 해당하죠. 동그라미.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 맞죠? 판매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매입 시점에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매입했을 때는 상품 등의 재고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을 해놨다가 실제로 이 물건들이 팔렸을 때 판매한 연도의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판매를 해야 비용으로 인식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게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맞죠. 6번 다음의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의 개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금전을 수치 받았는데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임시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 즉 가수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은 영업활동 목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이렇게 거래처와 관련된 비용을 사용했을 때는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기재할 개정 과목은 기업 업무 추진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재고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중 평가 방법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달라졌었죠. 그래서 관계를 보면 왼쪽에 있는 상품 T계정과 오른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의 구조로 한번 볼게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의 합계는 항상 같으니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매출 원가가 감소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니 매출 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이익자가 붙은 금액 기준으로는 매출 원가는 마이너스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이익은 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감소하게 되면 반대로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이익 기준에서는 마이너스하는 금액이 커지니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보면서 문항들을 보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도 감소한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는 증가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은 감소하죠. 같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도 증가한다.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의 금액은 서로 반대되는 관계죠. 3번도 틀렸고 4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이 증가한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 보험료 이렇게 2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다음 중 아래 잔액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오타가 두 군데 있는데 날짜가 X0년이 아니라 X1년 단기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계정 과목 두 번째 줄에 현금이 아니라 건물인 점 참고하셔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단기의 기말 자본금은 82만 원이다. 여기에 있는 이 82만 원 자본금이 기말 자본금이 아니라 우리는 기초 자본금인 걸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합계잔액 시산표 기준으로 봤을 때 합계잔액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모든 계정 과목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의 등식은 하변의 기말 자산과 비용을 더하면 그리고 대변의 기말 부채와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총 수익 이러한 합계잔액 시산표의 등식이 성립되는데 다른 금액들은 다 기말인데 왜 자본만 기초냐? 우리가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말 자본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렇게 비용과 수익이 중복으로 적히는 것과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계잔액 시산표 등식에서 자본은 기초이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1번에 대한 항목은 기말이 아니라 기초이니 틀렸네요. 그리고 유동자산의 총 합계액은 9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유동자산은 현금에 해당하니 22만 원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13만 원이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만 해당하는데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5만 원이니 3번도 틀렸네요. 마지막 4번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다. 자,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되겠죠. 수익 6만 원, 비용 5만 원 빼면 만 원. 올바른 답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와 관련하여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하나씩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1번 영업용 차량을 현금 100만 원 주고 구입했다. 자, 현금 주고 구입했으니 현금 감소, 대변의 현금, 그리고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 그리고 차변의 차량 운반구, 그리고 자산 증가. 문제에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찾으라고 했으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른 것도 분개 한번 해볼게요. 사무실 월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월세 지급했으면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비용 발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나갔으니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정기 예금 이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현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가 들어와서 돈을 벌었으니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 발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상품 구입했으니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은 서울 상사의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이다.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구분해 보면 되겠죠. 1번 사무실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을 새로 구입했다. 이렇게 원상복구 해놓은 건 수익적 지출. 2번 기계장치의 경미한 수준에 부품이 마모되어 부품을 교체했다. 마찬가지로 수익적 지출이네요. 그리고 3번 상가 건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내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켜주는 등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겠죠.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등이 있겠네요. 사업장의 벽지가 찢어져서 외주업체를 통해 다시 도배했다. 수익적 지출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합격물산의 세금 납부 내역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A와 B의 차변 계정 과목으로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합격물산 대표자의 소득세 납부 이렇게 대표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인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합격물산 사옥에 대한 건물 재산세 납부 이렇게 우리 회사와 관련된 세금은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출금, 세금과 공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부채 계정의 잔액의 일부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입 채무. 자, 우리가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지급어음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을 합한 외부 보고용 통합표시 계정 과목이었었죠. 그래서 지급어음 2만 원과 외상 매입금 3만 원 두 개를 합하면 답은 1번 5만 원이 되겠네요. 15번 다음 자료에서 기초 자본은 얼마인가? 기초 또는 기말의 자산부채 자본 등의 금액을 물어보고 이러한 금액들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1월 1일에 재무상태표, 기중의 손익계산서, 기말의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금액을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기초 자본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우리에게 알려준 건 수익 10만 원 빼기 비용
8만 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2만 원인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기말 자본이 20만 원 이렇게 줬죠. 그리고 우리가 기초 자본의 단기 순이익 이 금액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라고 하는 자본 공식을 알고 계시면 우리는 그러면 거꾸로 20만 원에서 2만 원을 빼면 기초 자본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11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파라상사 9111인 점 꼭 확인해 주세요.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항상 회사 등록 메뉴에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죠. 회사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수정하셔야 할 부분은 대표자 명인데요. 자, 대표자 명에 박연원이라고 수정해서 입력해 주셔야겠죠. 박연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업태의 제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소매로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클릭하고 도소매 엔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계엄 연월일 17번에 있는 계엄 연월일이 2012년 2월 2일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2012-0202 이렇게 세 가지 대표자 명, 업태, 그 다음 계엄연월일 세 가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죠.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왔네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미수금 금액이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밑에 있어야 하는데 없죠. 그래서 빈칸 클릭하고 F2번 누르고 미수금 이렇게 검색해서 엔터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6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변의 지급어음 이 부분이 810만 원인데 공이 하나 빠져 있죠. 더블 클릭하고 클릭해서 공 하나 이렇게 더 추가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단기 차입금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 차입금 500만 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공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대차 차액란이 빈칸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수정해 주시면 정답으로 처리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세 가지 메뉴 중에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처별 초기 2월이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외상 입금 클릭해서 고래전자, 건우성사, 고래전자 1200 금액 틀리니 수정해 주시고 12 플러스 건우상사 금액 올바르니 그대로 놔둬주시고 그 다음 빈칸에 성류상사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성류상사 F2번 누르고 성류상사 그리고 금액은 2,7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지급금 클릭해서 앨리스 상사 금액 공이 하나 빠져 있죠. 클릭해서 25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용구 상사는 그대로 400만 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으니 앨리스 상사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우리 교재에 용구 상사라고 이렇게 오탄한 점 참고해 주세요. 3-2번입니다. 3-2번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는 지금 보통예금 계정 과목에 현금 적용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라고 되어 있으니 보통예금 계정 과목이 여기에 있으니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적용칸은 이쪽 위에 있는 칸이죠. 위에 있는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빈칸 클릭하고 숫자 먼저 엔터 입력하신 다음 여기에 미수금 띄고 보통예금 띄고 입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 3-2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는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일단 날짜 먼저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지금 월, 일자로 이렇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변경키 눌러서 월과 일로 입력하는 걸로 바꿔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7월 13일 자, 7 엔터 13 이렇게 입력하시고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남아상사의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되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이렇게 외상매출금인데 한번 대손 처리를 했다가 회수가 되면 대손 충당금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증가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입력하시고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109번으로 이렇게 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월 1일이죠. 자, 8월 1일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8 엔터 1 엔터. 자, 그리고 남선 상사에 대한 외상매에 입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오름 상사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자, 그러면 남선 상사 외상매 입금 200만 원을 지급했으니 하변에 외상매 입금 적어서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외상매 입금 남선 상사 그리고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오름 상사한테 받은 어음을 준 거니 받을 어음도 감소했다고 대변에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거래처는 오름 상사 양도와 관련된 분계는 거래처 주의해 주시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입력해 보면 차변에 외상매 입금 거래처는 남선 상사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받을 어음 거래처는 오름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8월 31일이죠. ESC 누르고 30일 입력하시고 창고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보증금의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지금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준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준 대상은 온천상가가 해당하겠죠.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한 거니 계약서에서 금액과 거래처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보증금을 줬으니 빌리고 보증금 준 건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 그리고 거래처는 온천상가 그리고 금액은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9월 2일이죠. 날짜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9 엔터 2 엔터.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인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주변에 인출금 그리고 카드 결제했을 때는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 결제니 삼성카드사로 해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150만 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차변에 인출금 금액은 150.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6일 ESC 누르고 16. 자, 만한 상사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를 9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만한 상사 발행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분계는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조금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대변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을 지워주셔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지울 때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지워주시면 되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이 있으니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적어서 이렇게 지워주셔야 한다. 200만 원 그리고 받은 돈 적어주시면 되겠죠. 처분한 금액이 900만 원이니 차변에 받은 돈 자기압 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9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를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는데 바로 한번 입력하면서 볼게요. 자, 대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하실 때 팁이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 코드 번호 플러스 1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209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200만 원 그 다음 현금 차변의 현금 금액은 9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지금 차액이 100만 원이라고 나오면서 차변보다 대변의 금액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4번을 눌러서 대변을 입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대변의 자리는 수익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계정 과목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조금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9월 30일 ESC 누르고 30 기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2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보통예금 계좌가 늘어났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2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렸으니 장기 차입금 부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까지 우리은행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입력해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은 우리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2일 10월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1002 거래처 포스코 상사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 과정 중에 발생한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구입했으니 차변에 상품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매입하면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은 우리가 포함시켜서 2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상품 사고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포스코 상사 그 다음 200만 원 그 다음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감소 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차변의 상품 22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포스코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10월 29일 ESC 누르고 29 자, 신규 채용한 영업부 신입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하고 견적서 금액의 10%를 계약 금액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다. 자, 지금은 컴퓨터를 주문하고 구입한 게 아니라 주문만 했는데 견적서 금액 계약금을 보낸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돈을 보통예금에서 보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선급금 컴퓨터를 구입한 거면 비품 하지만 계약금을 보낸 거니 선급금 그리고 계약금에 대한 거래처가 지금 보시면 효은상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효은상사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금액을 견적서에서 확인하면 지금 컴퓨터가 1,000만 원이고 해당하는 10% 금액만 계약금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원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는 효은상사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분계들을 수정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날짜 치고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는 10월 5일입니다. ESC 누르고 엔터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여기에서 지금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 보면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할 영업점 건물 방화문 설치비 1,300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해당하는 자산의 플러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수선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 그런데 지금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거니 수선비를 자산, 즉 여기에 있는 건물 계정 과목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 누르고 건물, 2번 누르고 건물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금액도 지금 1,300만 원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금액란에 수정도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을 1,300만 원 13 플러스 그리고 밑에 금액도 13 플러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0월 13일이죠. ESC 누르고 13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보면 사업용 신용카드, 삼성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 40만 원은 영업부서의 회식대가 아니라 매출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대 목적으로 지출했을 때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누르고 여기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결산 문제인데 수동과 자동을 먼저 나눠 주셔야 하겠죠. 자, 자동은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이니 참고해 주시고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은 자동이네요. 수동결산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에 차변 대변 분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기말 결산일 현재까지 기관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자,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은 이자가 15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안 되어 있다. 우리 보고 하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기간이 지난 이자는 우리 회계장부에 발생했다고 보고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즉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적어줘야 하고 금액은 150만 원인데 실제로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썼겠죠. 하지만 받지 않았고 미수이자이니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해보면 차변에 미수수익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150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에 납부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영업부의 보험료 중 선급액 12만 원에 대한 결산 분기를 하시오. 보험료를 납부를 했을 때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대변에 현금 그리고 차변에는 보험료 이렇게 비용으로 전부 다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내년에 해당하는 내년 거를 미리 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험료 중 선급액이 12만 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보험료라고 발생시켜 놓은 거 보험료를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써서 비용을 소멸시켜주고
12만 원. 그 다음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비용을 자산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죠. 즉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에 선급 비용, 차변에 선급 비용, 그리고 금액은 12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보험료, 자, 비용은 보험료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단기 중에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회사 기후의 발행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1,500원에 취득하였으며 기말 현재 공정 가치는 한 주당 1,600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단기 운용 목적이다라는 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장부에 적어놨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한 주당 1,500원에 취득을 했으면 1,5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우리 이렇게 150만 원이라고 써놓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한 주당 공정 가치가 100원이 올라서 1,600원이 됐으니 100원이 오른 가격만큼, 즉 100원 곱하기 1000주, 즉 10만 원을 증가를 시켜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지금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이렇게 써서 단기 매매 증권을 10만 원 증가시켜주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한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장부조회 문제이죠. 장부조회 문제는 메인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일개표, 월개표, 총계정 원장,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에 들어가서 금액들, 요구하는 금액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 먼저 볼게요. 1번에 3월 중에 외상 매출 건수, 자 이렇게 건수를 물어보게 되면 총계정 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셔서 일단 날짜는 3월 1일부터 3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그리고 외상 매출 건수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그리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렇게 3월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적혀져 있는데 이 금액을 더블 클릭하시면 계정별 원장의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건수를 찾아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차변과 대변의 금액으로 봤을 때 외상 매출을 해서 외상 매출액이 늘어나면 차변, 즉 증가,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대변의 증가, 대변에 이렇게 금액이 적히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는 외상 매출을 한 건수를 찾으라고 했으니 차변의 금액에 있는 하나, 둘, 셋, 이 세 건을 답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즉 답은 3건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6월 말 현재 거래처 자담 상사에 대한 선급금. 자, 이렇게 거래처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으면 우리는 거래처 원장 여기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거래처 원장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날짜를 6월 말인데 6월 말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해당하는 이 위의 날짜가 6월 말이 나오게만 입력하시면 사실 어떤 날짜를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편의상 6월 30일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선급금이니 선급금 F1 누르고 선급금 검색하시고, 거래처는 자담상사, 그리고 자담상사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기에서 잔액칸을 봐주셔야 하겠죠. 자, 잔액칸의 선급금 잔액이 520만 원이니 답을 5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문제, 현금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에 입금액이 가장 많은 달, 그리고 입금액과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에 그 출금액과의 차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이렇게 월별로 비교를 해야 할 때는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편합니다. 총계정 원장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려고 하니 날짜는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쳐주시고 현금을 검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이렇게 현금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입금액이 가장 많은 달의 입금액을 찾으라고 했으니 현금의 T계정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현금은 자산이니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이죠. 그러면 입금액은 차변에 있는 이 금액들을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가장 많은 달은 5월에 4,400만 원이네요. 그러면 4,400만 원 일단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 출금액은 대변에 있는 이 금액들의 합계 중에 가장 많은 달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가장 많은 달은 지금 2월 달이니 빼기 2,06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4,400에서 2,060만 원을 뺀 금액인 2,34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7번 문제까지 전부 다 조회를 해주신 다음 실제 실무 프로그램, 실제 시험용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메뉴의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클릭하고 반드시 이 7번 문제의 답안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채점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111의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